사람은 사람 때문에 따뜻해진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세월과 함께 저절로 지워지진 않는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열심히 지워가는 것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더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말이다. 상처는 그렇게 조금씩 희미해지다 결국 사라진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든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사람과 함께하라. 그들과 드라마를 만들고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의미가 있다. 1. 나를 채우는 게 먼저다. 스스로 깊어지는 길은 스스로 찾는다. 요즘도 가끔 TV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족, 직업을 버리고 전 재산까지 갖다 바친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달력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비정상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친 것은 위험하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 무엇과 동일하다는 착각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과 교회를 찾는 심정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내면이 비어있고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미래도 두렵고 현재도 막막하고 당장 오늘 하루 시간 보내기에 급급했다. 그러한 내 안의 공허함이 보였는지 나는 여러 번 도를 아십니까? 의 무리에 잡혔다. 다행히 그런 사이비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나보다 조금만 더 순진하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맥없이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걱정스럽다. 너무 외롭다면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이해해 주길 기대한다면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는 검은 손길을 잡기 쉬울 것이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렇게 쓸쓸하고 공허한 시간이 찾아온다. 만나면 좋을 친구들은 바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서 광대한 우주와 대면하는 것 같은 시간 말이다. 나는 그 시간을 결국 나와의 대면으로 얻어냈다. 완벽히 혼자인 것을 인정하고 책을 통해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스스로 내 안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나의 방법이었고 당신에겐 또 당신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자신을 채우는 일은 완벽히 자신의 숙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쉽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들어서 아는 것은 잠깐이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채웠을 때에야 누구를 만나도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다.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나는 나답게, 상대는 상대답게 존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외롭고 공허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면 더욱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2. 깊고 고요한 관계가 좋다. 1:1 만남이 더 좋은 이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친구로 보이는 여자들이 우르르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카페에서도 너댓 명이 모여 웃으며 대화를 즐긴다. 그럴 때 나는 대개 혼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나로서는 약간의 이질감도 느꼈다.
나도 저런 자리에 끼인 적이 있었겠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만남을 추진할 경우는 대부분 1대1이었다. 만나고 싶은 한 명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아는 제3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도 부릅시다.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그 제3자를 만나고 싶으면 각자 연락해서 만날 일이다. 예전에는 호기 있게 다 같이 만나자라는 말을 꺼내곤 했다. 그렇게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긴 듯하다. 여럿이 함께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는 그런 효율성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럿이 만나면 그 만남은 대개 겉도는 얘기만 오가다 농담, 웃음 혹은 누군가의 원맨쇼로 끝나버린다. 모두가 두루두루 즐겁고 행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자리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어렵다. 나는 사람이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털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서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 비밀을 남에게 이야기했다가 소문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그 이야기할 상대를 고르는 자기 안목에 달렸다. 또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늘 가슴속에 얹힌 듯 소화되지 못한 사연은 누군가의 앞에 꺼내놓고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꺼내놓고 보니 대한민국 국민 85%가 겪은 일일 수도 있고 너무 억울한 일이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억울했겠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순간 쓱 내려가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일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말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요즘처럼 SNS로 피로해진 현실에서는 실제로 만나 대화한 한 사람의 위로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이런 관계는 굳이 잦은 만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엔 점점 1년에 한 번 정도의 연례 행사가 되곤 하는데 그래서 더 소중하다. 화사한 봄에 만나고 싶은 사람, 한여름 뙤약볕을 무릅쓰고라도 보고 싶은 사람, 가을 산사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사람, 겨울 카페에서 손을 호호 불며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싶은 사람, 각각 색이 다른 그 관계, 깊고 고요한 그런 관계가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 3. 꼭 지켰으면 하는 관계의 원칙들. 첫째, 상대에게서 들은 이야기,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서로 나눈 이야기에 대해 메모를 한다.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메모하고 또 메모하라. 메모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무엇이든 메모해 두면 다음 만남에서 꽤 요긴하다. 둘째, 사소한 결정을 상대에게 미루지 말라.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다. 중대한 일이라면 이해하지만 사소한 일에 매번 결정장애 운운하며 망설이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상황에 대한 파악도 빨리 못한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만남의 본질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고민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만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카톡이나 문자는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같이 봉사활동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은 한 문장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에 뭐 해요? 바빠요? 그럼 그날 오후 시간 돼요? 왜냐고요? 같이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같은 식으로 나누어 보낼 이유가 있을까? 취향의 문제이기에 앞서 시간과 소음에 대한 배려의 면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넷째, 들키지 않는 것이 좋은 모습은 최대한 들키지 말자. 한때는 나도 털털한 게 좋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품하는 모습, 재채기하는 모습 등을 딱히 숨기지 않았다. 인간인데 다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조신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오히려 가식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약간의 환상이라는 덧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스스로 남김없이 포장을 벗어던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차피 한심한 속물이지만 그래도 감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나마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관계의 원칙을 만들 것. 명심하자. 관계의 원칙을 만들 것. 하지만 상대에게 바라는 원칙들은 나부터 꼭 지킬 것.